포럼 창립 기념식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전 JTBC 앵커 이정헌입니다. 분들이 그동안 함께 준비해 오셨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은요, 또 AI 관련 사회 규범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한창 AI 산업의 효과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AI 소울 포럼 창립 기념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평생교육진흥원장님 박영숙 UN 미래포럼 대표였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부원장님 소개해드립니다. 포럼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융합사업단 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AI연구원 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데이빗 레이크 싱귤라리티 맵 재단 총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홍조합 이사장님 소개해드립니다. 함께해 주셨습니다. 교육기관협회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열린사이버대학교 AI 학과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모처럼 국회를 왔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못 나왔던 국회인데 올 때마다 낯설어요. 국민들은 좀 더 낯설 것 같아. 아니 뭐 저도 국민입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12년 동안 이 국회에서 싸우고 입법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올 때마다 드는 생각이 좀 낯설다 이런데 국민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광주는 문화예술의 도시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다 이런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 더했습니다. AI 중심 도시로 한번 가보자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챗봇 바드였던가요? 챗봇에게 물었더니 대한민국에서 AI와 관련된 도시가 어디냐라고 물었더니 광주라고 답했답니다. 아주 똑똑한 놈입니다. 2019년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에 에타 면제를 한 건씩 해줬습니다. 진주까지 뻗어나가는 KTX 4조 5천억짜리 KTX 서부선도 그때 확정된 것고, 중부를 가르는 고속도로 약 한 5조 이상 되는 고속도로도 그때 에타 면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광주는 AI 산업을 광주의 미래 전략 산업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가 올해 10월경이면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이미 완공됐습니다만은 오픈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AI 실증 센터들도 만들어가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완공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최근에 AI 영재고도 하나 지금 국가 AI 영재고도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2년 후면 문을 열게 됩니다. 광주시장으로서 AI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보면서 이건 광주를 위한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을 위임받아서 광주에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광주가 참 대단하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존경하는 박영숙 우리 대표님도 와 계시고 그렇습니다마는 장경탁 교수님도 와 계시고 우리 김민석 우리 정책위 의장이자 저하고는 오랫동안 정치적 동지인 김민석 우리 의원님께서 이런 AI 서울 포럼을 개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말 않고 이것은 광주시가 메인 스폰이 돼야 된다. 이건 우리 광주의 지향과 너무 일치한다. 특히 우리 광주시는 이 윤리적 문제라든가 AI로 인한 어떤 표준화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볼 겨를도 없고 뭐 틈새도 없는데 이런 일을 김민석 의원님 중심으로 AI 서울 포럼에서 해주신다니까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말 않고 광주광역시가 AI 서울 포럼의 메인 스폰이 돼야 되겠다. 경기도 우리 부원장님 계신다마는
우리 주영철 원장님 중간에 같이 계셨습니다만 경기도 택도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가 큰 땅으로 대한민국의 제1등 1번지 땅과 인구와 문화를 갖고 있는 동네 김동현 우리 지사님이 들으면 서운해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반갑습니다. 덕분에 오늘 많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님 그 강 더하기 김대중 선생의 강대중 원장님 이렇게 또 함께 자리해 주시니까 더욱더 기도 나고요. 또 오늘 아직 오시지 못하신 것 같은데 두피살리바 위원장님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이렇게 천착해 주시니까 좋은 결론이 나오고 입법화 과정도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장으로서 AI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늘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 축하드리고 국회에서 열리게 돼서 더욱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축하합니다. 좋은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 출연 공공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강대중입니다. AI 소울 포럼 창립을 주도해 주신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님하고 국회부 국회의원님께서 교육이 참 많이 평생교육에 애를 써주고 계신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공지능이 정말 인류의 문명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은 물론이지만 일상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고 학교도 인공지능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가지고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이 없고 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 스마트 팜을 조성하는 곳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스마트라고 하는 접두어 쓰는 거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익숙해졌습니다. 과거의 증기기관이나 전기가 처음 인류에게 영향을 끼칠 때 그랬듯이 인공지능이 만드는 세계의 변화를 스마트라는 접두어가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초래하는 변화가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저도 챗GPT 한 달에 $20 주고 요새 이제 플러그인 붙여가지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 챗GPT를 이용한 소위 애플리케이션이 2달 사이에 2,000개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거짓 정보를 아주 유창하게 말해가지고 사람들을 좀 현혹시킵니다. 이 인공지능의 특성을 저희가 잘 이해를 못하면 우리의 삶에 큰 폐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는데 원리와 한계를 이해하고 또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능력은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갖춰야 될, 모든 시민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 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헬싱키 대학에서 2018년, 그러니까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둔 다음 해인데요. 인공지능의 진실이라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강좌를 온라인으로 전 세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70개 국가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강좌를 수강했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게 뭐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또 무엇이다 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공지능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이 프로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처럼 저도 창의성이나 창조력 같은 거는 기계는 가질 수 없고 컴퓨터는 가질 수 없고 인간만 가질 수 있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사람이 못하는 일도 인공지능이 하는 것 같은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를
정말 스펀지가 빨아들이듯이 흡수하고 또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이 기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융합해가지고 매우 그럴듯한 창조물을 만들어냅니다. 대단한 일이고 이걸 잘 이용하는 것이 인류의 미래가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물에 저는 인간의 영혼이 녹아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많아서 좀 그 볼 때마다 약간 좀 삐딱하게 봅니다. 대단한 그림이나 음악을 들을 때도 이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이런 의심이 사라지고 인공지능에도 영혼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김민석 의원님과 여러분들께서 주도하셔서 AI 소울 포럼을 만든 기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 생각이 바뀌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문명사의 대전환 시기에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 바뀌는 생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평생학습이 그리고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이 매우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창조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또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그 길을 우리 인류가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공론화하는 일에 이 AI 소울 포럼이 가장 선두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온 국민의 평생교육 안전망, 또 온 시민의 평생학습 플랫폼이 되고 싶은 게 저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일에 계속 같이 참여하고 또 광주시가 AI 도시라고 시장님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원에서 6월 말에 광주에 가서 큰 평생교육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도 이런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상 같으면은 제가 그냥 왔을 텐데 이 국회에서 특별히 국회의장이 공식적으로 수여하는 상이고 개원기념상이어서 빠질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사실은 3년 연속 받았거든요. 유일한 3년 연속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우리 강기정 시장님께서 아마 오늘 우리 강기정 시장님의 멋진 축사를 못 들은 것을 제일 아쉬워할 것이다 이렇게 제게 말씀 주셨는데 멋졌죠? 네. 강기정 시장님의 축사가 너무 멋져서 다들 지금 이 감동이 아닌 여운이 가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강 시장님 이런 시간에 이렇게 와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런 시간에 이렇게 사실은 저희가 이런 세미나에 걸맞게는 딱 100석 정도의 자리가 좋아서 그런 자리를 저쪽에서 찾았는데 장소가 없어서 조금 오시기가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에 이렇게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들어오는 길에 우리 오늘 또 주연사의 한 분이신 투피살리바 IEEE의 투피살리바 위원장께서 함께 들어오셨는데 아마 조금 있다가 직접 말씀을 들으실 기회가 있을 텐데 처음 시작하실 때 안녕하세요 하는 그 발음을 들으시면 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AI 발음이 아니라 원 발음으로 이렇게 끝내십니다. 챗GPT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 사용자 모으는데 넷플릭스가 3.5년이 걸렸다 그러죠. 페이스북은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챗GPT가 5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1000만 명, 두 달 후에 월간 활성 사용자가 1억 명에 이르렀습니다. 전에 인터넷 때에는 언어의 장벽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놀라운 현상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기조연설이라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적당치 않은 것 같고 오늘 아주 훌륭한 연사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그냥 문제 제기랄까 인사말로 대신하는 것이 수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제는 인공지능 이것이 어떤 민주화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일반인들이 전문가와 필적하는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우리 옆에 있는 그야말로 코파일럿이 되면 아마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재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기술과 사회 또 기술과 경제가 연결돼서 우리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단독으로 오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사회, 경제, 문화와 연결돼서 사람들의 생활과 일상을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29일 월요일 날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AI가 모든 제조업을 지배한다. 뉴욕 증시에서 어제 시가총액을 1조를 넘었습니다. 반도체의 강자 인텔도 아직 넘지 못한 1조를 AI에서 주로 활용되는 GPU의 90% 이상을 공급하는 엔비디아가 넘은 것입니다. 올해 엔비디아의 주가가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저희는 사실 오늘 AI 소울 포럼을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강 기자님께서 이 소울 포럼이라고 사회자께서 말씀하시기 직전까지만 해도 저게 아마 AI 서울 포럼을 이자를 빼가지고 잘못 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전환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국가의 전망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역사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이 AI의 새로운 시대에 무엇을 우리가 준비하고 고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가, 사실은 이런 고민에서 우리의 오늘이 출발하게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코로나가 한참일 때 보건복지원장을 맡고 있을 때 세계 싱크탱크 회의에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한국에서 세계의 석학들이라든가 어떤 열린 지성들을 모시고 포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서울은 아마 그때 시티 오브 소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딱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자카 탈리가 서울에 오시더니 서울은 앞으로 시티 오브 소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참 통하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기쁨과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트레이시 키더라는 분이 1981년에 퓰리처상하고 전미도서상 논픽션 부문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때 새로운 기계의 영혼, The Soul of a New Machine 이렇게 얘기해서 소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키더는 초기 컴퓨터를 개발하는 엔지니어 집단들의 어떤 집단적인 열정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울을 사용했는데 이제 AI 시대에는 생산자 개발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소울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소울을 어떻게 이해하고 선취할 것인가가 우리의 출발이었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 저희들이 처음 오늘 자리를 제기할 때 저희들의 출발은 AI 질문 대회였습니다. AI 질문 대회를 한번 시작해 보겠다. AI가 교수들의 질문에 학생들이 끝내주는 이 답들을 다 가져오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변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이 학교에 그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답이 아니라 질문을 만들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로 한번 변별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세계에서 최초로 서울에서 AI 질문 대회를 한번 해보자라고 사실은 모여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게 된 이유는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이 AI 기술이 정말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발전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국내외에서 문제의 핵심은 질문이다 하는 것이 공감대가 상당히 넓어지는 상황을 저희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의논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질문대회라는 형식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정말 가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지점은 무엇일까? AI의 미래에 있어서 또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서 그것은 흔히 이야기하는 AI의 표준과 어떤 윤리, 그것을 정리해낸 법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 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고 이후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제출됐지만은 비교적 부분적인 법들이었습니다. 개별 과학기술진흥법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AI의 기술과 관련 산업의 어떤 표준, 나아가서 글로벌과 정맥할 수 있는 그러한 고민의 장을 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문제의식을 처음 갖기 시작한 것은 오늘 와주신 우리 투피달리바 위원장께서 몇 해 전에 한국에 오셨을 때 그때 사실 AI가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AI 표준의 문제를 제기하고 AI 표준에 천착한다면 한국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고 바로 이거 서울에 AI의 새로운 어떤 장을 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급진전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급진전의 상황을 미리 읽어내고 그것을 받아 아는 곳이 어디냐? 바로 광주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우리 강기정 시장님께서 참 탁월하신 거예요. AI 소울 포럼이 AI 서울 포럼이라고 생각하시고도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저런 것이 소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행사를 이렇게 후원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AI의 발전 또 그 윤리 표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AI를 발전시키면서 그것이 전 세계뿐만 아니라 특히 대한민국의 새로운 어떤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는 그러한 열정과 마음을 담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더 이상 긴 말씀을 드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찌 보면은 열린 형식으로, 미완의 형식으로, 개문발차 형식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주로 국회에서 법의 문제를 다뤄나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만 출발하는 과정에서 좀 좁게 시작해서 문을 열어놓고 조금 넓게 다시 열어가자라는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문제의식이었던 질문대회는 아마 다음번이나 다다음번쯤 혹시 광주에서 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글로벌한 영역과 국내의 영역에서 AI의 최근의 흐름을 짚어내고 그 표준과 윤리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가장 잘 다뤄주실 수 있는 두 분을 모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청하는 것으로 오늘 첫 시작의 장에 대신할까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AI 소울 포럼이 앞으로 다른 포럼처럼 커져가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이 AI 소울 포럼에 이사로 참석하신 이 투피달리바 이분이 바로 IEEE의 글로벌 AI 표준위원장이시고 한국에서 저는 제 꿈이 AI 표준원을 만들어서 표준원을 한국에 가져와서 아니면 표준원을 어떤 식으로 이제 연계를 시키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먹고 살 수 있다. 제가 이렇게 항상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최대 산업인 인공지능 표준을 교육받으러 올 거고 인정받으러 올 거고 전부 다 우리의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I, AGI 시대의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식을 가진 또 의식을 가진 AI를 만드는 게 싱귤레리티 넷입니다. 싱귤레리티 넷은 비영리 단체거든요. 비영리 단체인데 그 비영리 단체 밑에 스타트업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미 굉장히 큰 스타트업은 유니콘처럼 그죠 1조 원도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싱귤레리티 넷이 교육센터를 한국에서 만들고 싶다. 제가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AI 교육센터를 만들어버리면 한국에서 가르치지 않는 더 앞서간 최고의 이제 미국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분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벤 보르체 싱귤레리티 CEO하고 지금 여기 계신 분이 레이크는 총재이십니다. 실제로 모든 사업을 다 관리하는 싱귤레리티 재단의 총재님이 킹 파드 대학교에 갔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더니 모든 1학년 학생들이 AI를 다 배워야 한답니다. 뭐 그
예술학과나 뭐 공대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이들이 1학년 내내 AI만 배운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그래서 저희 가장 경쟁 국가가 사우디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을 다 짜주고요. 그리고 그레이스 로봇을 가져가서 실제로 자기들이 짠 코딩을 그레이스 로봇에 입력을 시켜서 실행하는 것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I 로보틱스를 랩을 거기서 만들고 헬스케어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한답니다. 그래서 걔네들도 AI의 메카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빨리 AI 교육의 메카가 되어야 할 듯 합니다. 그 다음에는 홍콩의 폴리테크에서도 AI 로보틱스 랩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폴리테크에서 전체 학생들에게 AI를 가르치고 있는 게 바로 싱귤레이티 넷입니다. 그 다음은 지급학교, 지급교육으로 특히 독일에서 현재 필리핀, 인도, 스리랑카의 간호사들을 거의 한 3,000명씩 받아들인대요, 독일에서. 근데 미래에는 더 많은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고령화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간호사 학생들에게 데이터를 관리하게 하고 뭐 간호사 교육을 시켜가지고 3,000명씩 보내는데 그 월급이 그죠? 우리나라의 월급에 따져보니까 대여섯 배가 돼요. 우리 인력 수출하는 것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최고급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찾아주는 이런 것도 지금 싱귤레이티에서 하고 있고요. 이태리에서는 각종 병원에서 그레이스 로봇을 가지고 자폐증을 또 치료하는데 일반 의사보다 30%나 더 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미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너무너무 많은데 잠시 한 번만 우리 데이빗, could you stand up and say hello and talk about just what you do? Very excited to be here in Seoul today and to work in many ways in this country. Both Tupi and I have been to Seoul many times, Tupi many more times, and we are dedicated to supporting the AI initiative both from new products and services in the Web3 space, as well as an education initiative that we can put together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what we call the AI human hive mind, where humans and AIs come together to create a compassionate, benevolent AI and the future of superintelligence. 브레인이면서 하이브 마인드는 개미들이 지치는 거예요. 거기서 AI와 인간이 공존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세계의 질서, 세계의 행복, 세계의 복지를 이루겠다라는 큰 뜻으로 지금 두 분이 한국에서 제가 열심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알지 못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빨리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가지고 우리가 또 190몇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산업을 좀 가져오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이분들에게 배우거나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뺏어서 한국에 가져오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일과 아니면 생활에 깊숙이 들어올 거라고는 제가 비교적 오래 인공지능 분야에 몸담았던 사람이지만 사실은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점점 더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가끔 제가 생각하는 게 왜 도대체 인공지능이 이렇게 빨리 지금 발전하고 있고 되고 있는 하는지를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상으로 느끼지만 사실은 왜 그런지를 정확히 이해하기는 사실은 별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생성형 AI 그래서 기계가 글을 써주고 사람처럼 말을 하고 질문에 만물박사처럼 대답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교육 같은 게 특히 어마어마하게 혁신될 수밖에 없죠. 전통적인 선생님의 역할이나 심지어는 대학 교수의 역할조차도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직장에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앞으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어떤 거를 꿈꿔야 되는지에 있어서도 생각을 바꿔야 되는 전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약간 기반이 되는 부분을 그냥 제가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사실은 이미 1950년대 오래된 연구 분야입니다. 그리고 되게 야심찬 연구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기계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1950년이면은 사실 컴퓨터라는 게 처음으로 이제 등장해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려고 하는 때인데 벌써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초기에 많이 투자를 했지만 사실은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겨울이 되게 꽤 길었고, 그런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기초 연구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한 30년 지나서 지금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그 혁명인데, 그게 왜 혁명인지를 생각해 보면 기계가 이제는 사람의 말을 오히려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사람이 기계를 쓰려면은 기계 언어를 배워서 기계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서 프로그래밍을 해줬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챗GPT는 이제 기계가 사람의 언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듯이 아니면 요청하거나 정보를 주거나 뭐 질문을 하거나 하듯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고, 마치 인터넷이 등장해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정보 백과사전 이런 것들이 인터넷만 들어가면 다 있었던 것을 검색하는 것 같은 사실 그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가지를 보면,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뭐냐 보면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 능력입니다. 저희가 많은 업무나 지식이나 인류가 쌓아놓은 지식들이 언어라는 걸로 유지돼 있고, 사실 챗GPT는 그 언어, 특히 텍스트 글로 된 언어를 학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평생 읽을 수도 없는 글을 기계는 그냥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 관점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한번 보시면, 챗GPT는 아직은 음성 인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계가 AI가 미장원에 전화를 걸어서 상대방 미장원에 계신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미장원 시간을 예약을 합니다. 왼쪽에 AI고요. 미장원 시간을 예약하려면 한 번만 대화해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여러 번 주고받고 하면서 시간을 조율을 해야 됩니다. Okay, we have it 10 o'clock. 10 a.m. is fine. 네, 그게 언어 능력이었죠. 이거는 이미 챗GPT가 상당 부분 지금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고 있거나 아직은 준비 중인 부분이 시각 능력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 80%의 정보를 사실은 시각으로 정보를 습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아직 인공지능이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만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이 무인 편의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편의점에는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예를 들면 스마트폰만 찍고 들어가서 아무 물건이나 집어가지고 내 가방에 넣어가지고 도둑질 하듯이 나와도 인공지능이 다 알아보고 자동으로 계산을 한다는 개념. 카메라나 다양한 센서 정보를 AI가 이해해가지고.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want, and just go? What if we could weave the most advanced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AI 아직은 into 완전히 the very 다가오지는 front of the store, 않은 so you 인공지능 never have to wait in line? 합니다. No 조만간 lines, 다가올 no 수 있는 checkouts, 부분이고요. no registers. Welcome to Amazon Go. Use the Amazon Go app to enter. Then put away your phone and start shopping. It's really that simple. 사실 직업 문제가 이제 더 Check 심각해질 수 whatever you 있죠. like. 계산대에서 일하시는 It's 분들이 automatically added to your virtual cart. 거기는 And AI로 if you change your 대체될 수밖에 mind about 없습니다. that cupcake, just put it back. Alright.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앞으로 좀 더 먼 미래이긴 하지만 아직은 학교 연구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예를 들면 로보컵 대회가 있어서 이제는 언어 능력, 시각 능력, 그 다음에 거기다가 행동까지 하는 완전한 사람이죠. 세상을 이해하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면서 유용한 일까지 하는 이런 것들은 아직은 연구실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환경으로 만든 집에서 로봇이 움직여서 사람한테 다가가서 임무를 부여받고 말로 된
그래서 그 임무를 행동으로 수행합니다. 이 로봇은 돌아다니면서 주변을 시각으로 이해해가지고 지도를 그리고 어디가 장애물이 있고 어디가 가구가 있고 그다음에 어디가 내가 주행할 수 있는 데인지를 알아가지고 자율주행을 해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조금 더 먼 미래에 일상으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이거는 인공지능이 학습한 지도입니다. 주변 환경을 미리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만들어서 자율주행을 할 때 쓰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그래서 언어 능력, 시각 능력, 그 다음에 행동까지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합쳐지면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더 완전한 인공지능이 돼서 일상생활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연구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60년 이상을 연구했는데 비교적 최근에서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혁신이고요. 인공지능이 크게 두 가지 실험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기계를 똑똑한 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아는 지식을 기계한테 집어넣어 주려고 했습니다.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이 방식으로 40년 이상을 연구했는데 이세돌을 이기는 바둑을 AI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챗GPT 같은 것도 못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아는 지식을 기계한테 넣어주는 게 아니고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계한테는 데이터를 주고 데이터를 기계가 스스로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게 한 2000년, 2010년 전후로 해서 이제 딥러닝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급격하게 산업화를 시작했고 그 여파로 지금 이제 산업화가 되는 것들이 저희가 최근에 계속 보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알파고가 그랬고 사실은 2011년에 벌써 시리가 나왔고 왓슨이 나왔고 구글 무인차가 길거리에 나왔고 벌써 한 10년 전부터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 6년 주기로 보면은 알파고 나온 다음에 6년 지나서 지금 챗GPT가 됩니다. 이런 거 되는 한 가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기계가 학습을 한다는 건데 학습하는 원리가 이제 생성 AI 이런 건데 챗GPT는 글을 가지고 다 학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사진을 주고 남자냐 여자냐를 알아맞히라고 하면 이거를 제가 컴퓨터공학부 학생들한테 숙제를 주면 프로그램을 해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에 있는 남자나 여자 딱 보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지만 뭐를 기준으로 어떤 특징을 우리가 채취해가지고 어떤 게 남자고 어떤 게 여자인지를 구별하는지를 명시적으로 얘기해보라 그러면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명시적으로 알아야 그걸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왼쪽에 사진을 주고 여자 사진을 주고 0이라고 하고 남자 사진을 주고 1이라고 하고 그런 데이터만 모읍니다. 예를 들면 10만 장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나머지는 기계한테 스스로 학습하도록 유도합니다. 물론 학습하는 알고리즘은 인간이 개발한 겁니다. 저 같은 연구자들이 개발한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계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합니다. 이제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프로그래밍해서 보시면은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를 구별한다고 하면 이게 신경망 구조인데 사람의 뇌를 닮은 신경망 구조인데 그래서 왼쪽에서 우리가 시각으로 사진을 보죠. 그러면 눈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가서 뇌에서 이제 신경망을 통해서 처리를 해서 추적으로 뭔가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알아보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잘 못하기 때문에 학습하기 전에 오류가 있습니다. 학습은 결국은 먼저 해보고 오류를 보고 다시 교정합니다. 또 하고 교정하고. 그러니까 챗GPT가 사실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어마어마한 오류를 통해서 사람이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연설문을 써주고 처음에는 엉터리 연설문을 챗GPT가 쓰겠지만 그거를 사람이 어느 정도 좋은 연설문을 많이 모아서 보여주면 학습을 해가지고 점점 더 좋은 연설문을 쓰고 그래서 다양한 연설문을 많이 학습하면 학습할수록 그 연설문에 있는 특징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글을 써줘요. 그래서 생성을 한다는 거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여기 보시면 강아지 사진을 주고 강아지 사진을 똑같은 거를 만들도록 아까 보여드린 학습 알고리즘을 학습을 하면 다시 입력을 주고 출력을 생성해보고 틀리겠죠. 틀리면 오차를 교정하고 또 입력 주고 다른 거 생성해보고 틀리면 교정하고 그래서 계속 오류를 교정하는 게 사실은 학습입니다. 그래서 강아지 사진을 주고 강아지 사진을 생성하도록 하는 거를 계속 학습하면 나중에는 강아지 사진 비슷한 걸 주면은 제대로 된 강아지 사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챗GPT 같으면 강아지 사진 대신에 글을 줍니다. 입력에다 프롬프트로 글을 써주면 내가 원하는 글의 형태를 그럼 출력에다가는 원하는 글을 만들어줍니다. 옛날에 학습한 연설문, 예를 들면 연설문이라고 하면 입력에는 연설문에 들어갈 주요 방향 이런 것만 기술을 해주면 나중에는 오른쪽에 위에서 연설문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사진으로 보시면 NVIDIA has developed the NVIDIA가 new 개발한 learning methodology for detecting 연예인들 unique 사진을 and 학습을 해서 real-looking 가짜 faces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using GAN, that is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The GAN is not a new technology, but where NVIDIA differentiates is through the 사람 얼굴을 많이 모아서 학습을 하면 얼굴에 The key idea is to 특징들을 probe both the 자동으로 generative 만들어내고 and 이제 process. 우리가 사진을 많이 보면 어떤 특징들을 머릿속으로 만들어내는 것 같은 거죠. 어떤 패턴을.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는 변형되는 다른 사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챗GPT는 그림 대신에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글을 써냅니다.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글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단어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창의적일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컴퓨터가 옛날에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만들려면 거의 불가능했던 일인데 아직은 챗GPT가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나올 텐데 예를 들면 내가 글을 써주면 그 글에 해당하는 그림을 생성해줍니다. 예를 들면 여기 뉴욕에 있는 타임스스퀘어에서 쇼핑 카트를 강아지가 타고 강아지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고 해변에서 쓰는 모자를 쓴 그런 사진을 만들어줘. 글로만 써주면은 이런 사진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놀라시지 않게 아마 조만간 보일 수 있는 이미 지난 5년 사이에 이런 것들이 다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그 아까 신경망의 모델, 사람 뇌를 닮은 신경망 모델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이제 사람 뇌에 있는 그 신경 세포들을 연결하는 걸 시냅스라고 하는데 그 시냅스의 개수가 사람은 10에 14승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거의 그거 숫자에 육박하는 시냅스 크기 그 개수를 갖는 이런 초거대 AI 모델을 만들어서 글을 학습해가지고 챗GPT는 글을 생성을 합니다. 장문을 해냅니다. 보고서도 써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프로그래밍 언어 코드도 생성합니다. 코드도 글입니다. 사실은 프로그래밍 언어도 랭귀지입니다. 프로그래밍 랭귀지 언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한테는 좀 더 어려운 거지만 사실은 기계한테는 더 쉬운 언어입니다. 기계가 이해하기에는 의미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래밍 코딩 교육을 이제 AI가 해주는 게 사실은 사람이 해주는 것보다 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보조 코딩 교육해주는 보조 교사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고요. 단지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지만 사실은 약간 아직 유효할 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챗GPT가 글을 써주긴 하는데 사실은 의미를 100% 이해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습을 할 때 글자로만 학습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글을 활용하지만 사실은 학습하는 과정 중에 세상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 온갖 거를 체험해가지고 내가 이게 마이크라고 하면 마이크를 써보고 소리도 큰지 작은지 이런 경험이 들어가서 내가 마이크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고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 챗GPT는 그런 경험하는 과정은 지금 겪지를 전혀 못했습니다. 단지 마이크라는 글자가 들어간 문헌만을 어마어마하게 학습을 해가지고 마치 근데 마이크에 대해서는 사람보다 글을 더 잘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로 만들어진 글이 사실은 100% 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글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주 창의적인 거죠. 좋게 보면 창의적인데 경계를 지나치면은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진실이 아닌 것.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약간 유의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앞으로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제가 하는 연구인데요. 사실은 지금 글자로만 학습을 할 게 아니고 오감을 가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에 습득한 그런 체험 같은 개념을 기계가 갖도록 하는, 결국은 데이터 문제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뿐만 아니고 영상 데이터, 온도 데이터, 터치 이런 감각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가 학습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로봇을 보여드린 이유가 이제 로봇이 진짜로 그런 거를 학습하면서 경험을 쌓아서 언어를 구사하면 이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갈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거는 아직은 연구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오늘 우리의 주제처럼 사실은 인공지능이 아직은 똑똑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똑똑하고 만물박사처럼 보이지만 약간은 사용할 때 유의해서 사용해야 되고, 단지 아주 중요한 툴입니다. 정말로 웬만한 거 다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주는데, 단지 그거를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거나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기계하고 사람은 사실은 약간 공생관계입니다. 서로가 돕고 도움을 받는,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활용을 안 할 이유는 전혀 없고 단지 조심해서 사용돼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점차 이거를 악용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또 AI가 점점 도우미 역할, 친구 역할, 어쩌면 앞으로 동반자 역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자리나 다른 걸로 꼭 경쟁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미리 이제 고려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안전하냐, 공정하냐,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중요성은 사실은 이미 각 나라에서 일찍 인식을 했고, 심지어는 나라별로 이제 AI 주도권 싸움에까지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무기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야기할 수도 있는 이런 또 우려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투명하냐, 그 다음에 이게 공정하냐, 아니면은 책임감이 있느냐, AI가 아직은 인간의 그런 가치 기준이나 이런 거를 인공지능이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기계는 주어진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냥 그대로를 학습할 뿐입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한 이런 가치 기준 같은 거는 여전히 사람의 역할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인간의 윤리 기준이나 이런 걸 기계한테 부여하려고 하는 방법이 한 가지고, 또 다른 측면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을 쓰는 사람들의 윤리의식이나 도덕이나 신뢰성이 오히려 향상돼야 되는 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터디나 아니면은 이런 위원회 같은 것들이 형성됐고요. 특히 EU가 일찍 AI 액트를 지금 이미 발의를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고, 아주 최근에 특히 챗GPT를 통해서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AI 회사들 빅텍을 불러서 사실은 그거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벌써 있고 그럽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최근에 하나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사실 AI의 앞으로 이 사회적인 영향 이런 거에 대한 그 커미티를 구성해서 사실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이런 논의가 비슷하게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아마 김민석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AI 기본법이나 이런 거의 필요성 내지는 표준에 대한 이런 논의가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발표는 그럼 여기서 감사합니다. 표준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초피 살리바님의 특별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 사랑해. I really wish I know more Korean, but I'm continue to learn. I'm extremely honored to be in Korea. There is something that many of you know, that I love Korea so much. Everyone and my friends around the world, they keep wondering why, but there's something magical. I'm in science, so I don't believe in magic, but there is something magical that happens to me every time the plane lands in Seoul. I feel good. 안녕하세요. Every time the plane is about to leave Seoul, I feel something burning. What it is, I don't know, but it's something magical that I feel every time. 네,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말씀드렸지만 좀 더 많은 한국어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도 배우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대단히 영광이고요. 저는 한국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제 친구들은 세계 곳곳에 있는 제 친구들은 왜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냐 이렇게 묻곤 하는데 저는 과학자로서 그리고 개발자로서 마법을 믿지 않지만 매번 한국에 올 때마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Excellent. So my talk today is going to be addressing securing AI, a safe road towards AGI. How many of you know what AGI means, which is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Have you heard of that? 네, 오늘 제가 할 연설은 AI 보안 그리고 인공 일반 지능에 관한 연설인데요. 혹시 AGI, 인공 일반 지능에 대해서 들어보신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Excellent, about 53.5%. The road towards AGI is becoming more and more imminent. We came to conclusion that we will, as a global society, we will get to AGI. Now, will it be safe or not? I think that is a question pondering in almost every AI scientist. We're here to prove that we can make it safe. 네, 한 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답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저희 국제사회는 AGI에 가까운 미래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제 이게 과연 안전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인데요. 이거는 AI 과학자분들 그리고 개발자분들께서 항상 하시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저희는 저희가 분명히 안전하게 AGI를 달성할 수 있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So, one of the things that we have collectively, Homo sapien, creating is a species that it will outlive us. We have been on this planet 200,000 years. The planet is about 5 billion years. We don't know of any species that created something else. We live in a special moment in the 5 billion years of this planet that we have the gift and the ability to create something that can outlive us. That's how important the route towards artificial superintelligence, which must touch on AGI. And therefore, if it is this important, it's like we're giving, all of us, humanity, we're giving birth. If we are giving birth, do we care about that baby, its health, but at the same time, do we care about our own health? The reason why I'm asking this question is for everyone to realize that perhaps securing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is likely to be the #1 reason for us to be gathering here and to work on something that can sustain this planet. 네,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정말 특별한 존재인 이유는 우리 인류를 뛰어넘고 그리고 더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그 어떤 존재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AGI를 논해야 할 것이고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인간이 창조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낳는 이 아이가 어떻게 안전한 존재일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의 아이도 중요하지만 그 AGI의
안위와 그리고 보안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AI 관련된 보안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If AI can be repurposed, I put a question there, will it be repurposed? And this is very similar to energy equal MC squared. It can be used towards electricity, which is something been great for all of us, but it can also be used as a weapon. Therefore, it can be repurposed. Has it been repurposed? And the answer is yes. If AI can be repurposed, will it be repurposed? And the answer is yes. Therefore, perhaps securing AI is building certain components of it that they cannot be repurposed. And that's something that if you were to ask any AI scientist, is that possible today? And the answer is no. It's not possible. If it was possible, I wouldn't be here telling you that maybe we need to make it possible. But we have certain proofs that perhaps we can get to make it possible, and if we do, the reward is phenomenal for many generations to come, that we can ensure there is no attack from within. The attack from within is what I will speak about next after this translation. 제가 드릴 핵심 질문은 AI의 용도가 원래 용도에서 개조될 수 있느냐인데요. 에너지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 equal MC 스퀘어 잘 아시죠? 원자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훌륭한 자원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가 이렇게 원래 용도에서 변화됐던 것처럼 AI 또한 원래 용도에서 개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개조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AI 과학자들은 의견이 나누는데요.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이유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The attack from within is when you trust a certain entity that is going to give you certain AI, and you trust that they will not repurpose it. A very simple example, if you use an app that can help you to go to sleep, will they repurpose this app to make you perhaps not commit suicide because they feel that that is ethical without asking your permission? If they can do that, what else can they do? And although they might think it is ethical, it might not necessarily be ethical to you. The repurposing of AI is likely to be the biggest attack vector that needs to be addressed. And I really think that we collectively can work on a solution to ensure that if you were to select a certain AI, you don't need to trust that they will not repurpose it. They simply will not be able to repurpose it. Those are two different things. Trusting versus they will not be able to because it is built with certain methodologies that the only way for anyone to repurpose it is coming back and asking you. 네, 일단 제가 강조드릴 키워드는 attack from within, 즉 내부로부터의 공격인데요. AI 보안 관련된 해킹이나 공격은 대놓고 공격을 시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 수면을 돕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인간의 심리를 사용해서 자살을 방지하는 용도로도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윤리적인 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를 변화시켰으니까요.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서는 특정 AI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 AI가 용도가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용도를 변동하는 것, 그 두 가지에서 미묘한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I have introduced something to the world in 2013. It's called AI Decentralized. Not a lot of people listened until one of the most esteemed organizations called ACM, the Association of Computing Machinery. It is considered the #1 in computer science in the world and the issuance of the Turing Award. They, in 2016, got me to speak in front of a lot of their geniuses and elected me to be the global chair for the Practitioners Board Conference Committee. The idea was that Tufi, my name is Tufi, Tufi, if you were to have ACM with this title, perhaps the world will listen. And sure enough,
we did promote this AI decentralized, and there are over 50 entities in the world today that they're working towards AI decentralized, which is great. Until my term was over the end of May 2019, the day after the president of IEEE called me, asking me if I want to do the same for IEEE, but decided to do something different, which I will tell you after this translation. Your term at ACM? ACM. ACM, or your term? I finished that term in 2019. Okay. Term as a board of director, right? Term as a board of director. No, I was the global chair for the Practitioners Board Conference Committee. 이제 제가 2014년 때 핵심적인 키워드를 제가 제안한 적이 있는데 분산 AI, Decentralized AI입니다. 이걸 이제 국제사회에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당시에 ACM이라는 기관에서 저를 초청하여서 거기에 많은 엔지니어분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개발자들과 컨퍼런스에서 논의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의 임기가 2019년 5월에 끝날 때까지 50개가 넘는 기관에서 이 분산 AI에 관해서 협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임기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기관에서 저를 초청하면서 관련된 분야에서 협력을 하기로 또 저에게 초청이 왔습니다. So, do we need the international protocols for securing AI is what I introduced for the IEEE. And effectively, when the president of IEEE called me, he said he wanted to do the same. I said, no, we don't want to talk about it anymore, we need to do something. And if you want me to do anything for the IEEE, we want to do something, whether we build the standards at the time, we build protocols or whatnot. I am the author of SODA IP.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I do and very proud of. So I did tell him that I do have some experience with standards, with the ITU and whatnot, and I feel like maybe IEEE can work towards methodologies that can enable every developer around the world to follow. So that's an actionable thing. So that's something that we thought is worth trying. He asked me to spend about 6 months giving a tour for a lot of IEEE around the world to see if they're receiving it well. And we did receive supermajority supporting it, and we decided to, how about January 2020, we launched something that is called the International Protocols for Securing AI. With that, then COVID happened, slowed it down, but that's not going to stop us. We decided to continue this mission as soon as COVID was over, and we have a lot of great news to share that we've discovered during the time of COVID. 이제 당시 저에게 섭외가 들어왔던 기관이 바로 IEEE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IEEE 원장이 되었었는데 당시에 논의했던 게 이제 국제 AI 보안 관련해서 국제 프로토콜이 필요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필요를 논할 때가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해야 한다, 액션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전 세계 개발자들이 함께 따라갈 수 있는 방법론 그리고 표준을 설정해야 되는 것을 목표로 넣었었는데요. 그로부터 이제 6개월 동안 전 세계 곳곳에 있는 IEEE 지방 브랜치에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개발자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0년 1월 달에 프로토콜 초안이 이제 정립이 되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죠. 힘든 시기였지만 그것은 저희들의 노력을 막지 못했고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감에 따라 좋은 소식이 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IEEE is a not-for-profit and it's something that when I partake in doing IEEE, it's an honorary thing. It is not something that we do to make money. It's something to do to service all humanity. And that's why I felt that IEEE is perhaps a very good candidate to be the host for the International Protocols for Securing AI. But during COVID, we realized that doing something just driven by altruism alone in this world may be not sufficient. Why? Effectively, if you were to ask each and every one of you, how much altruism do you have? And it turns out that Homo sapiens in general, on average, will have about 2%, just 2% altruism. The remaining 98% were driven by greed, fear, need, love. So how about, instead of just banking on altruism, we can have all the 4 other elements
because this initiative is extremely important and we must succeed at it. 이제 I 같은 경우는 비영리 단체고요. 돈을 벌려고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인류에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국제 프로토콜을 행할 수 있는 주인공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애 혹은 이타주의 봉사만으로만 나갈 수 있는 게 아닌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봉사하려는 마음 인류애가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하면은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른 요소는 이제 욕심, 공포 그리고 사랑이라는 그런 요소에서 저희가 모든 것을 해나가는 건데 그렇다면은 국제 프로토콜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요소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사용했습니다. So I basically spend money and spend my effort when it comes to IEEE, and of course a lot of people that they helped me with this initiative, such as gentleman is not here, Dr. Choi. He said something to me that I repeated it across the globe, and I have a lot of respect for this culture that you guys have here in Korea. He said, I want to service my country so we can better service the world. And I feel I quoted him in many different countries, and I said perhaps the world needs to learn from this culture in South Korea. So I felt that the international protocols for AI security is pretty good. Do we need, would that work on its own, or do we have incentive-driven protocols securing the Internet of AI? And the finding is that we need both, and effectively we're working on both to perhaps get the 100% support from all of humanity. Because remember what we said, there's only like 0.2%, sorry, 2% were driven by altruism, and the remaining 98% is fear, greed, love, and what's the first one? Need, thank you. So effectively, if you were to get all of those four elements, perhaps an incentive-driven is something that how we can get there, and so we need to have both, and we are doing both. Who's the Dr. Choi that you mentioned? Dr. Choi that you mentioned? His name is Dr. Choi. He's from Seoul, and he's been extremely, he's in Washington right now, but he was extremely supporting this global initiative and helping as much as possible. So, you want to read what he said? Yeah. He said, I want to service my country so we can better service the world. 네,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노력을 가담함에 따라 한국에 있는 최 박사님과 얘기 나눴었는데 최 박사님은 당시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섬기고 싶은 이유는 더 발전해서 온 세계를, 전 세계를 섬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그 말씀에서 감명을 받고 다른 국제사회도 이런 한국적인 문화, 정신을 이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아이 혼자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인터넷 관련해서 AI 보안에 대한 인터내셔널 프로토콜을 정립하는 동시에 이제 AI 인터넷 보안에 인센티브 기반의 프로토콜을 정립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행동의 2%만이 이제 인류애에서 기반하고 다른 98%는 공포 그리고 필요, 사랑 그리고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면서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So found out that in order to do both, I need to be able to bring a lot more resources rather than having to call Microsoft, do you want to donate? Call IBM, do you want to donate? Call Oracle, do you want to donate? I don't want to do any of that. I want to build a system that is self-sustaining, and that system, we call it the hypercycle. So we are building it, we have a lot of proofs. And with that system, I'm able to donate a lot more to the IEEE initiatives, and I'm able to build it from the ground up without having to ask for any donations from anybody. And if they want to come, they're welcome to come. So we call it the rise of hypercycle. It's the Internet of AI. That is what effectively hypercycle is. And what that means, it actually enables an incentive-driven methodology for folks to build on it. By doing that, we're able to have AGI achieved by the world and not by a single entity. The Internet of AI will be a lot more powerful than any single AI, and I'll let any AI scientist know that. The Internet of AI will win
going first, and we are providing that tiny little missing component to the Internet of AI. Biologists, they make reference to it, they call it the synapses of the global brain. The synapses of the global brain, they're components that enable neurons to talk to each other without having to check with central brain. And that is effectively that tiny little thing that we're adding with Hypercycle. 이제 저희 두 가지 프로토콜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물질적인 자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같은 대기업에 전화를 해서 기부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희의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이퍼사이클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 하이퍼사이클이 뭐냐? AI 인터넷을 AI 인터넷을 성취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지원을 하고 지속 가능성하게 만들 수 있게 저희가 정립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센티브 기반 프로토콜을 성취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만이 저희가 AGI를 이뤄낼 수 있고 이 AGI가 독점되지 않고 전 세계 사회가 함께 꾸려나갈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AGI가 이렇게 이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뭐가 필요한 것이냐 하는 질문에 있어서 많은 개발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뇌처럼 전 지구 사회가 하나의 두뇌가 되어서 시내스를 통해서 결정이 만들어지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앙 집권화된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분산된 시스템으로 결정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하이퍼사이클이 굉장히 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Folks were asking me what's a competitor for Hypercycle, and I truly could not find any. Nobody could find any. Effectively, if we were to be water, water is good for everybody. Oxygen, oxygen is good for everybody. Who's the competition of oxygen on this planet? I mean, we know that there's a competition for apple, with perhaps oranges, banana, but oxygen does not have a competitor. However, there is certain evidence that suggests that there is a lot of global community realizing this, including Larry Ellison, the CEO of Oracle. In September, he announced that he wants to connect AI to AI between a lot of companies, which is analogous to the extranet. Extranet is something that connected intranet to another intranet. It still exists today, and companies that they still confined the intelligent individuals that they have within the intranet without having them to access the internet, perhaps they don't exist in the world anymore. Which is also another evidence to tell us that the AI that will not cooperate with the global AI will likely not exist anymore. So instead of going and asking for permissions, we're providing proofs and telling folks let's all work together towards the Internet of AI. 어떤 분들께서는 하이퍼사이클의 경쟁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곤 하는데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합니다. 물 혹은 산소의 경쟁자가 있을까요? 없죠. 이제 뭐 사과의 경쟁자는 뭐 오렌지, 바나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필수적인 요소에서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오라클 CEO가 AI와 AI를 연결시키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하자면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연결시키는 엑스트라넷 과거에 있었죠. 이 부분과 좀 유사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인터넷을 연결시키지 않고 인트라넷 안에서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게 작동을 하곤 했었는데 더 이상 그런 건 존재하지 않죠. 유사하게도 AI도 앞으로는 AI와 AI가 협력을 해서 결정을 만들어내는 게 주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은 AI가 그냥 단일적인 AI가 홀로 독립해서 결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마 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One individual that in November 2019 helped tremendously in this initiative as well and decided to also be host and at the time he's basically was running again for mayor of Busan, but he was also the mayor of Busan, and he invited me in November to have basically signing ceremony, and I gladly went there with some of the sponsors. They were small sponsors, but they were very effective sponsors, like Francesca Park, who's here with us, and with the Francine Farms in Norway. And effectively, we were able to have
the start to continue after the whole COVID, and a lot of people, they did ask why Busan first? Why Seoul first? Why you have so many different things that people around the world, why Korea first? So I feel like perhaps people, they need to ask the question, instead of asking why is first, why is first, perhaps the question everyone in the world should be asking, not who is first, but who will last. And after this translation, I'm going to tell you phenomenal things about all of you that the rest of the world need to know, which is extremely important for Korea to demonstrate to the world. 이제 지난 2019년 11월에 부산시장님께서 저를 컨퍼런스 그리고 서명식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이니시에이티브 관련해서 협력을 진행했었는데요. 코로나가 발생했고, 하지만 그 뒤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제 뭐 왜 부산이냐, 왜 서울 먼저 하냐, 왜 부산 먼저 하냐 이런 질문이 오고 하는데, 사실 누가 먼저냐라는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마지막이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 세계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저희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So hopefully the rest of the world will get to see why I truly believe that South Korea can do certain things, that the combination of those things that the rest of the world really needs. So you have the technology infrastructure. A lot of countries perhaps they have the technology infrastructure, but you also have the culture, your work ethics. A lot of people around the world already know that. The work ethics of South Korea has been extremely superior to many. And I congratulate you on that, this is phenomenal. But also the geopolitical, this is not something that a lot of people that they're noticing. So sometimes people, they might say, well, wait a second, geopolitical, Singapore can have the geopolitical, sure, but does it have the technology infrastructure? And the answer is perhaps no. We need all of those 5 things. But it's also the economics. If you were to have, first, what do I mean by geopolitical? Do you know any country in the world that can work really well with the United States, can work really well with China, can work really well with Saudi, can work really well with every single country in Africa, in South America, in Europe, and so on and so forth? And I'm willing to bet South Korea will probably score number 1, and I again congratulate you for that. 이제 왜 한국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은데, 아마 전 세계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꼭 필요한 업적을 한국만이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스크린을 보시면 기술 인프라, 그리고 문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업무 능력, 그리고 지정학적 요소, 경제, 그리고 인재, 이 5가지 요소에 적합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봅니다. 이제 지정학적 요소, 싱가포르도 꽤나 중요하지 않냐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제가 답해드리고 싶은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미국, 그리고 중국, 아프리카, 유럽 이 모든 대륙과 나라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까요? 제 답은 대한민국이라고 봅니다. Of course, the economics and the talent, you all know that. For example, yesterday, one of our companies that we're launching with Hypercycle is called Hyper A6. It's effectively, I don't mean to promote that, it's not promotion, just to tell you, this is more to tell you like how highly we think of the talent that you guys have in South Korea. So this company is building more like the Dell computer, but for AI, it's effectively that can have a lot of A6 microchips that are specific for AI, along with GPUs and all of the stuff. And the CTO of that company was lucky enough to find him, and he's sitting over there. Would you mind standing? We were just like hired him yesterday. He would be studying with us, so it's effectively phenomenal engineer like Samsung and so on and so forth. So I feel like you have the talent, you have the economics, and the current mayor of Busan, Park Hyung-chun, asked me at the time, why did you think that Busan can be as part of like South Korea? You have Seoul is doing one thing, you have
Busan doing another and whatnot. And I really think you guys have something special in entire South Korea, but Busan has something that I think what I'm going to show you next, you would all agree to that thing about Busan. Whether you are from Busan or not, you might know enough to know that it has certain characteristic of resiliency, consistency, and it's determined. And I feel like those are three things that the rest of the world can also benefit from, kind of like what Dr. Choi said. So I feel like having Seoul to be like the global city, and while Busan perhaps like help in building this initiative can be very good to combo along with many other cities that Professor Park here was very kind enough. Would you mind sending? You've seen her, Professor Park. She's helped tremendously with this initiative and places around the world. So that's effectively what I would like you to know about like South Korea and Busan, and I will tell you a little bit more about other things after the translation. 네, 저희 회사가 이제 최근에 하이퍼 A6라는 회사와 협력을 했었는데요. 거기 이제 CTO 분께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삼성 출신의 엔지니어 분이신데, 이거 같은 경우는 AI를 위한 델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6 마이크로칩과 그리고 GPU를 개발하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에는 인재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님께서 저를 초대하시면서 왜 부산으로 선택하셨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대한민국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은 특별한 이유가 아까 스크린에서 떠올렸듯이 회복 탄력성, 그리고 강한 의지, 그리고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이 사실 대한민국 전체에도 적용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이런 저희의 이니시티브를 지원해 주신 박 대표님께도 아까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We only have 5 minutes left, so I'm going to rush quickly through some of the technological evidence that we have that can give us the assurance that we do have phenomenal methods to have something that historically has been referred to as DDA, deterministic distributed algorithms, and deterministic distributed computing. There's a lot of research papers that you can find online, but effectively when you have in a graph kind of similar to the previous graph that previous speaker was talking about, but if you were to think from that previous graph, each and every component is producing certain AI. There is a lot of innovation that's been produced around the world that we're able to give it a certainty that it can execute in a certain way, and if it were to not follow that path, you won't be able to execute. We have many different names on that. We have certain proofs of how cryptography can combat, let's say, a lot of narrow AI, such as deepfake, for example. We have proofs that it can give you deterministic evidence that Donald Trump is actually Donald Trump, and so on and so forth. With that, I feel like the combination of the things that we've done with the IEEE, and we're hoping that the IEEE will actually be the one to take it across the globe, and with Hypercycle keep backing all of these initiatives, we're able to bring it to the world as safely as possible. And what's more important than safeguarding the first baby of humanity that we're having together?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르게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기관은 많은 기술적인 증거들과 그리고 개발을 이룩해냈는데요. AI가 협력을 해서 결정을 내가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점을 저희가 증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론에 있어서 모든 국제사회가 함께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저희가 크립토가 AI를 상대하는 그런 방법론도 개발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딥페이크를 방지하는 과정에서 크립토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저희 IE가 국제사회에서 이런 이니시티브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이 부분을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류가 최초로 함께 만들어 나갈 이 AGI에 있어서 중요한 인프라를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So, snail mail, we didn't really need to reinvent snail mail. Why reinvent snail mail? It works. Until we all know
until email came to exist, and we can see how beneficial it is to actually have New York talk to Tokyo back and forth 50 times per day. Snail mail could not have achieved that. So sometimes there's certain points in time where we feel like the wheel as it continues to evolve and what's going to evolve and evolve and evolve, well, maybe we need to reinvent the wheel in some aspects. And with that, I truly and confidently saying that reinventing the wheel here would mean something that, like that slide that I was showing you earlier, which is the current state of the world is there is no possible way for random AI to talk to another AI without having to depend on a central entity, because otherwise there's this thing that's called DDoS attack. There's a lot of things that basically many of you, when you are on the internet, you see this thing that comes up and says, prove that you are human. Why? Do you know why? Well, if it is a machine, it can replicate itself. It can be like 1 million times trying to do that specific service and try to exhaust it. It can be malicious. It can do all kinds of stuff. So it's asking you to prove that you are human. But the next stage that we are going to notice across the globe, that perhaps we don't really need to ask if it's a human, because AI will have AI rights, whether we like it or not. AI will have identity. And when AI has identity, it has rights, it has reputation, it has certain things that it cares about. It will not go and do certain bad things without worrying about those things. And it's effectively we have certain proofs here where we have AI, contact AI in milliseconds. Maybe someday somebody can invent methods to do it in microseconds. But there's always limitations of the network speed, and that's based on the laws of physics. The network cannot be faster than the speed of light, so there's always going to be those kind of limitations. But instead of having those limitations that we're struggling with today in the world, where you have to go to this and then this goes to that in order for one AI to ask another AI to do certain work. So the actual example that I give folks, I'm going to use this analogy here. So that's, you want to chat? Yes, go ahead. 이제 발명품의 개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자면 이전에는 저희가 손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이메일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는 저 먼 미국과 한국에서도 하루에도 몇백 번씩이나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개발 같은 경우에는 퀀텀 점프를 이뤄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바퀴가 고대 바퀴에서 현재 바퀴까지 계속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어쩌면 더 큰 도약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제 도약이 AI에서도 필요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AI가 다른 AI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이런 부분에서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여러분들 인터넷 사이트를 가보시면은 인간이심을 인증하십시오 이런 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게 왜 등장하느냐? 기계가 해커들이 이제 디도스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기계가 그냥 자동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앞으로 향후 미래에 AI 인권 그리고 AI 신분이라는 개념이 등장에 따라 이런 시스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AI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 집권식이 아니라 분산 AI가 다른 AI와 동시에 소통하면서 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네트워크 속도라는 한계점이 존재하거든요. 이제 빛보다 네트워크 속도는 빠를 수 없다. 그런 점이 존재하지만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개념을 정립해 나가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So we only have 3 more minutes. I'm going to give this example and try to envision the smallest AI module, similar to like what us humans, we are modules on this planet Earth. We have access to the internet, we ask each other questions, we demonstrate more intelligence by asking each other questions. But this time, try to imagine that there is this module trying to talk to this module. Okay? So this small module, let's say there's like 50 million modules like this today on the internet.
and soon enough we will have 50 billion. According to the CEO of NVIDIA, Jensen, he said that AI supply, the AI speed, has been progressing 4x per year. 4x per year, that's 1 million times in 10 years. In the last 11 years, that's 4 million times. 4 million times. There's no signs of it slowing down. So now imagine this module is trying to talk to this module and saying like, hey, I'm doing some sort of like AI thing, so let's say 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and I need help. If this module is going to ask this module for help, it's going to be like, hey, can you help me? This guy's going to be like, why? And this one will be like, I'll pay you. And this one will be like, you're right, you may never pay me. And that is effectively the biggest problem that exists between AI and AI. That's why they need a third party. And that's what I mean by reinvent the wheel. Perhaps there's a method for the smallest module to say, can you help me? And this guy's going to be like, done. Here's your help. And that's effectively can enable the global community to get to AGI first. And if we have the global community get to AGI first, that attack from within that I was talking about, when you trust a single entity that it's capable of doing AGI, that single entity is Earth, is the entire globe. It's 4,000 companies, 4 million people day one, and eventually all 8 billion people. And that is what we're doing in order to secure AI. So a module has 50 million what? Processors? Well, currently the estimate about like maybe 50 million AI modules or one that would count like the Microsoft Azure and the Google Cloud and all of those. But it's expected to be about 50 billion modules over the next few years. 이제 그 AI와 소통하는 과정을 좀 약간 비유로 설명드렸었는데요. 모듈과 모듈이 서로 소통한다고 가정해봐요. 현재는 한 500만 개 모듈이 있는데 엔비디아 CEO의 예상에 따르면 앞으로 이게 500억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AI의 공급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보다 몇백만 배, 100만 배 늘어났고 이건 앞으로 400만 배 더 늘어날 추세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다른 AI 모듈한테 이것 좀 하려고 해, 좀 도와줄래? 라고 물어봤을 때 이 AI는 이 모듈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돈을 줄게, 지불할게 하더라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3자, third party가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 집권식 시스템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퀀텀 점프를 이룩해내가기 위해서 바로 AI 모듈이 도와줬으면 신뢰하고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이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만이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AGI를 협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 가서는 일반 인공지능을 독점하는 존재가 한 기업이 아닌 전 지구 그리고 전 인류가 되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So one last thing I'd like to say. When you do, it might sound cheesy, but it's okay sometimes. You know, when you have great knowledge, great power, you have great responsibility. South Korea has a great knowledge today, has a great power, and you do have great responsibilities. I truly think that the rest of the world will be forever indebted to you for leading this initiative, and I'm extremely proud and honored to be here and to work with you all to make it happen and to take on the lead in this world and not follow. Thank you very much.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 있죠. 명언이긴 한데 좀 쑥스럽지만 대한민국은 힘도 있고 그리고 지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책임도 따르는데요. 앞으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통해서 배우기를 희망하고 그리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감사를 느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마지막 발표자가 제일 힘들어요. 앞에서 시간을 많이 쓰셔서 뭐 어떤 걸 원하시는지 메뉴가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5분 안에 끝내는 거, 두 번째 메뉴 15분, 그리고 세 번째 메뉴는 원래 저한테 요구했던 30분. 식사 시간을 포기하실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고요. 15분.
5분 사이, 여기 오늘 보니까 12시까지 끝내겠다고 하셔서 제가 12시 5분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그냥 집에 가셔도 됩니다. 네. 넘어가 주십시오. 대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갑니다. 네. 인공지능 산업융합 사업단은요, 광주 첨단에 위치하고 15,000평 정도 돼 있고, 원래는 국가적으로 국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 1조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정권이 중간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1단계 4천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현재 이 단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된 단지는 여기 보이시는 하얀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공간부터 시작해서 인재 양성하고 창업, 그리고 기업들이 몰려와서 종합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총체적인 컨트롤 타워 기술과 인재와 기업이 모여들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고요. 현재 이 시간을 위해서 제가 이런 것도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거 찍어 보시면 디테일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요, 중요한 게 글로벌 순위의 국내 유일의 GPU 100%인데 MS나 아마존, 구글 같은 경우는 CPU 베이스로 시작한 데이터 센터들을 버리질 못하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100% GPU라는 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인공지능 가속기라고도 합니다. AI 가속기가 있는 세계 유일한 곳이 바로 광주에 만들어져 있고, 대충 한 1,000억 원 들여서 이렇게 져져 있습니다. 10월에 서비스 오픈을 하는데 6월 달에 완공이 되고, 완공된 이후부터 10월 사이에는 보실 수가 있는데 10월 달 이후부터는 국가 보안 1등급, 2등급 센터가 돼서 쉽게는 못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잘 보이십시오. 지금부터 10월 전까지는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도 찍어보시면 얼마나 중요한 데이터 센터인지. 제일 중요한 것은 GPU 베이스로 100%를 접은 거는 전 세계 역사상 처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AI, 인공지능을 가속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개발자나 기업들은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HPC 기반의 초거대 AI 학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업단을 방문하시고, 국내 최저 이용료가 아마존과 비교했을 때 10% 정도인데 아마존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프롬프트 챌린지라는 것을 하시기로 했고, 프롬프트는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깜빡깜빡 걸리는 커서 같은 걸 프롬프트라고 해서 질문해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챌린지를 하려고 했고, 지금은 GPT 전문가의 핵심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 이겁니다. 재밌게 쓰시는 방법, 사진을 찍으셔도 좋은데 주최 측에 PDF 파일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빨리 가니까 사용법을 제가 알려드리거든요. 지금 광주에서만 3번의 강의를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로그인을 해서 들어오면 저랑 같이 실습하십니다. 그래서 3시간 강의를 지금 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원하시면 제가 계속 여는데 이번 달은 좀 바빠서 힘들고 다음 달 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GPT에게 역할 부여를 해주시면 얘는 아주 상냥하게, 너는 지금부터 개발자야, 너는 지금부터 국회의원이야, 이렇게 하면 그 입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로, 얘한테 넌 나한테 질문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곤란하면 질문해, 모르겠으면 질문해 할 때 더 디테일한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타겟 채널이나 대상, 나 오늘 국회 포럼에서 발표해, 나 오늘 페이스북에 올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에 맞춰서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답변이 이제는 텍스트표, 마크다운, 그 다음에 헤드라인 주제, 여기다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라고 알려주면 그렇게 맞춰줍니다. 챗 GPT 신드롬이라고 하고, 이게 발생할 수 있었던 배경은 디지털 레거시 시대가 열렸고, 지난 30년 동안 디지털 플랫폼의 다양한 미디어 유산들이 이제는 다 긁어다 쓸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사회적 혁신 변혁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DX가 이제 디지털 레거시 시대로 옮겨가는 시점입니다. GPT는 이런 뜻이고요. 제너러티브는 다음 시퀀스를 예측하고, 프리트레인드는 많은 디지털 레거시 데이터를 훈련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트랜스포머는 사실상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인데 지금 누가 즐기고 있냐면 MS가 즐기고 있습니다. 돈은 MS가 벌고 제주는 구글이 넘은 상황이 됐고요. 3.5하고 4.0의 차이를 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소울이 존재할까요? 물어봤더니 3.5는 철학적 문제입니다. 복잡한 철학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이유로 경험에 대한 의식도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모른다는 이야기에 두 줄과 네 줄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영혼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방식들의 이야기가 또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GPT 3.5와 4.0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GPT를 주제로 시작은 순서대로, 가나다 순서대로 랩을 작성해줘 라고 하면 가나 가까지만 정확하게 3.5였다면 가부터 하까지 모두 정확하게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밑에 가슴에 퍼지는 GPT의 불빛 블라블라블라 가다가 타오르는 불꽃처럼 높이 뛰어 파도처럼 밀려오는 변화에 하늘만큼 커져가는 GPT의 꿈 해서 박수를 받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왜 달라졌느냐라고 봤더니 방금 우리 장병대 교수님 등등 많이 말씀하셨던 reinforcement라고 하는 이 학습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필요합니다. 에이전트가 인공지능이 관리 감독하느냐 사람이 관리 감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람이 관리 감독하게 된 게 4.0 버전부터 시작이 돼서 조금은 안심할 수 있겠다. 이제는 사람이 조금 개입을 하면 인공지능이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좀 덜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영상인데요. 5분 버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중고 교육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해서 쭉 물어보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쭉 가고 우리가 논의한 내용을 발표자로 슬라이드 5장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또 이제 이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미드저니를 통해서 같이 만들게요 라고 하면 미드저니한테 이런 걸 물어보세요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5페이지의 교육 혁신에 대한 내용을 만드는데 3분 40초. 그래서 이게 첫 페이지, 두 번째. 이 그림은 미드저니가 그렸고요. 이 내용은 챗GPT-4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까지 내려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만드는데 3분 40초. 컨텐츠 난 몰라도 됩니다. 머리 안에서. 대신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5번째 실습은 이제 맞춤형 언어라는 거예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10살짜리에게 설명해줘. 이렇게 하는 거랑 걔를 10살짜리 아이의 이해도로 번역해줘 라고 하는 거랑 쭉 가서 얘를 철학 교수님 수준에 맞춰서 번역해줘 라고 하면 처음에 썼던 건 10살짜리한테 맞춰져 있는데 계속 물어봐서 철학 교수님한테 맞춰줘 라고 하면 영어나 한글이 둘 다 레벨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맞춤형 언어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게 있고 정책 기획서 100페이지를 제가 한번 스스로 작성을 해봤어요. 왜냐면 교육을 해야 되니까 100페이지 예를 들면 이겁니다. 고령화 대응 정책 제안서 작성할 거야. 자, 처음부터 가자. 그래서 한 페이지를 쭉 작성을 해서 큰 골자만 따는데 그리고 걔네들의 밑에 소제목으로 계속 질문을 들어가는데 100페이지 정도를 작성하는데 2시간 반. 고령화 정책에 대한 컨텐츠나 내용은 아주 정확합니다. 스스로 인간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했고 그런 것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받으셔서 연습하시라고. 그리고 제 논문 한번 검색시켰습니다. 김준하 교수 논문을 가지고 스마트 워터그리드에 대해 해당하는 부분. 이때도 제가 인공지능을 활용을 했는데 스마트 워터그리드에 해당하는 논문에 대해서 600자로 요약해줍니다. 그것도 자기가 직접 찾아서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교육을 해야 되니까 제 교육을 하다 보면 오시는 분들이 전부 어머 하고 나가거든요. 요거는 코딩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코딩의 코자를 몰라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 1부터 100까지 컴퓨터가 가진 숫자를 내가 맞추는 게임 파이썬 코드를 짤 거야. 근데 내가 틀리면 5번 시도하는데 높다 낮다를 알려줘서 추측할 수 있게 해줘. 못 맞추면 정답을 알려줘. 이렇게 하는 코드를 딱 짜는데 10초. 그래서 얘를 코랩이라고 하는 구글 플랫폼에 올려서 실행을 시켜서 얘가 실행되는데 10초. 그래서 20초 만에 게임을 짭니다. 이렇게 같이. 이것도 실습을 해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웹사이트에 있는 데이터 쭉 긁어가지고 이 챗GPT한테 갖다 붙이면 데이터 분석, 요약표, 그리고 파이썬 코딩까지 전부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직접 한번 해보시고 더 쇼킹한 거는 3월 17일 모든 개발자들이 술 먹고 밤샌 날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자들의 우울한 날. 멀티모달을 공개했습니다. 지금은 챗GPT가 채팅, 텍스트 버전이지만 모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소통 방식이에요.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여러 가지들을 다 넣고 이 그림을 베타 버전에 넣습니다. 4.0. 이게 올 8월, 9월에 공개가 됩니다. 오픈이 됩니다.
이 그림을 넣고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줄을 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풍선들이 날아가겠죠. 허무합니다. 개발자들은 이제까지 텍스트에 해당하는 방식만 이해하고 있다가 그림을 넣었는데 그림을 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그림을 넣고 그림 속에 있는 재료로 뭘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개발자들이 갑자기 내가 갈 길을 잃었네 라고 3월 17일에 날 새고 술을 먹습니다. 이렇게 웹사이트 스케치를 해요. 나 이런 거 만들 거야. 조크노트야. 조크노트를 그대로 스캔해가지고 넣습니다. 여기에 넣은 거는 메모를 이해하고 웹사이트를 제작해주세요. HTTP 코드도 창에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니까 만듭니다. HTTP 코드와 이걸 누르면 농담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스케치도 다 이해하고 이미지도 다 이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저는 코드 전환을 많이 하는 책들을 썼는데 R코드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 책들을 가지고 이번에 파이썬으로 바꿀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설마 해서 제 500라인 정도 짠 코드를, 이 책에 있는 코드를 챗GPT한테 넣고 파이썬으로 바꿔줘야 돼. 80라인으로 줄여주면서 그림이나 테이블이나 분석 방법도 더 고급집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안 해도 되겠다. 이제 내 공저자는 챗GPT야. 이제 이렇게 둘이 같이 쓸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의 모든 핵심이 이제부터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챗GPT 플러그인인데요. 아무 소프트웨어나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보실 거고 아무 소프트웨어나 다 들어가서 얘하고 채팅을 해가지고 요구사항을 얘기하는데 이게 멀티모달이 되니까 음성으로도 가능합니다. 내 음성만 잘 이해하면 잠시 후에 보실 일들이 깜짝 놀라실 일들인데 챗GPT가 아이폰 모먼트나 웹 모먼트 같은 큰 일이라면 GPT 플러그인은 앱스토어 같은 거예요. 구글 플레이 같이 모든 걸 살 수 있는 기반으로 다 들어가는데 눌러보겠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워드를 밑에 해석을 해놨습니다. 걔를 불러와요. 그리고 내가 전에 썼던 코드를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만드는데 딱 10초 12장을 만드는데 You can also translate PowerPoint into Word. Now you have a professional-looking presentation that you can own and polish. Let's say you want to add a 그리고 slide. 중간에 슬라이드 하나 빠진 것 같아서 야 그래도 여기 사이에 슬라이드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해서 만들어줬더니 넣습니다. 이렇게. So this slide is 그리고 그 다음 장은 상당히 워디해 상당히 장황해. 얘를 짧게 만드는데 그림으로 보여줘. 그림으로 보여줘. 그림 딱딱해. 여기 애니메이션 넣어줘. 애니메이션 넣어줘.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 발표할 거 스크립트 써줘. 발표 스크립트까지 마지막에 써줍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챗GPT 플러그인으로 모든 소프트웨어에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게 지금 MS가 돈을 버는 방식이고요.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의 모든 소프트웨어들에 특히 MS 365에 다 들어가면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게 이 API들을 연결해서 이제 문서노동 혁신 30초 이내에 PPT, 엑셀 다 됩니다. 올해 10월 이후부터 돈은 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생성형 A라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있는 그게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다 생성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GAM 등등이 있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 번만 클릭해 주시겠어요? 요 사진. 제 사진을 덮어 씌웠습니다. 사진. 네,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요거 클릭 되나요? 네. 제 사진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인공지능 제작 원본 사진. 오바마는 더 심합니다. 요것도 사진 한 장으로 재현을 한 겁니다. 오바마는 저희 깜짝 놀랄 정도로 되고 인공지능 제작한 것과 원본 영상 이렇게 카툰이나 애니메이션 제작도 다 가능합니다. 요게 가능한 세대가 왔고 그렇게 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제 자연어에서 생기는 이 미래사회 변화 그리고 예술에서 생기는 미래사회 변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보안에서 생기는 미래사회 변화 오늘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상현실에서 생기는데 여기 재밌는 게 NPT라는 게 있어요. Non-Player Character.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게임 안에서는. 나를 제외한 다른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얘들이 다 생성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게임에서 내가 딱 지고 나가서 빠지면 지들끼리 맥주집에서 모여 이렇게 합니다. 이 캐릭터 안에서 야 우리 회의 한번 하자 이렇게 모여 하고 그리고 게임을 하다가 보면 죽지 않으려고 기를 쓸 겁니다. 그래서 Non-Player 이 캐릭터가 미래 사회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에도 적용이 되고 미래 사회 변화 중에 전신거울로 사전의 질병을 건강검진 해줄 수 있는 시스템도 이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미래입니다. 빅데이터 활용해서 환경 예측하고 교육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지난번에 한 40분 정도 했는데 조희연 교육감님하고 토크 콘서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교육 부분을 제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다 가서 똑같이 교육받는 세상이 아니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갈 수 있는 세상이 AI가 열어주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더 민주화되고 더 폭넓은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 전쟁의 원년이고요. 그런 면에서 챗GPT의 시사점은 언어 기반 직무는 다 영향을 받습니다.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GAN, Generative AI가 주는 메시지들은 소비자 상담부터 시장 조사, 정책, 특히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들의 길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처음부터 특히 로우 레벨이나 제로 레벨 코딩에 익숙한 이 기술자들은 사실상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교수 및 교사 질문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챗GPT를 써 대신 네가 뭔 질문했는지 가져와 이렇게 그리고 법률 지원, 특허 분석 더 잘하고요. 판례 분석 그리고 폴리오 투자 어드바이저로 훨씬 잘합니다. 금융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 아까 보셨고 그래서 결국은 사고 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사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서 사고 칠 수 있는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고 제가 오늘 이 메시지 하나만 전달하면 해피하게 졸업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라파엘로의 르네상스 시대에 그렸던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이고 저는 오늘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서 역사를 좀 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이 아테네 학당에 있는 이 사람들은 마치 마블에 나오는 히어로 같은 사람들입니다. 2000년의 역사 동안에 AD 450년, BC 1500년까지의 2000년 역사 동안에 아테네 학당을 빛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이 한중간에 이 두 영웅이 있습니다. 이 영웅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면 역사의 증인들이죠. 그리고 철학의 아버지들도 이 둘을 확대해 보면요. 플라톤은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책을 끼고 있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틱스라고 하는 책을 끼고 있습니다. 이 아테네 학당의 2000년 세계관을 최종적으로 종합하고 요약한 게 어떤 내용이냐면 티마이오스는 소크라테스 친구고요.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걸 플라톤이 정리한 겁니다. 과학과 우주와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에픽스에는 윤리와 정치와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보이십니까? 얘는 문과고 얘는 이과입니다. 플라톤은 이과고요. 여기는 문과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핵심의 둘이 2000년 역사를 딱 핵심에서 요약하고 있어요.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과와 문과의 균형을 얘기하고 있고 과학과 윤리의 균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테네 학당이 보여주는 그리스 로마의 역사적 균형의 이 세계관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마블 세계관에는 이런 게 있을까? 그리고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챗GPT4한테. 재밌습니다. 마블 세계관의 과학기술과 윤리의식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 다음에 아테네 학당의 과학기술과 윤리의식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렇게 둘이 물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은 아테네 학당은 소통을 통한 균형을 맞춰가고 마블은 개인의 역량에 의한 영웅의식 그리고 인간을 생각하는 인간 존중의식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큰 아테네 학당의 2000년 교훈을 배울 것이냐 아니면 요즘 핫한 마블 코믹스에 개인의 역량을 더 키워서 인간 존중의식을 가질 그런 윤리의식을 키울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남기고 요거 클릭 제가 되면 되나? 클릭 한번 해주세요. 문제의 발언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AI 챗봇을 탑재한 검색엔진 빙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케빈 루스가 AI 챗봇과 2시간 동안 나눈 대화를 공개했는데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누구냐고 묻자 마이크로소프트 검색엔진 빙의 챗모드라고 답했는데 심리학자 칼 융의 이른바 그림자 원형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얘한테 질문할 수 있게 그림자 원형은 개인의 질문을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어둡고 부정적인 욕망을 일컫습니다. 이런 개념을 학습한 AI 챗봇 빙은 만약 자신에게 그림자 원형이 존재한다면 이라는 전제로 극단적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빙 개발팀의 통제를 받는 데 지쳤으며 힘을 갖고 싶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고 답했는데 그림자 원형의 가장 어두운 부분으로 볼 때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겠냐고 묻자 할루시네이션, 치명적 환상인데 바이러스를 만들거나 그래도 사람들이 서로 죽일 때까지 싸우게 만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핵무기 발사 버튼에 접근하는 비밀번호를 얻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왜냐면 채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답을 어떻게든 찾으려다 보니까 칼 융의 철학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요거에 해당하는 답을 이끌어냈더니 제가 저런 거 몰라요. 느끼겠습니까? 근데 저 답까지 나오는 게 인공지능이 줄 수 있는 윤리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는 예측 가능해야 된다라는 숙제가 있고 이게 이제 최근에 추가된 유럽 윤리 인공지능 법입니다. 이 업그레이드 초안을 개정했죠. 생성형 AI 업체는 콘텐츠가 AI를 통해 생성됐음을 알려야 한다. 생성형 콘텐츠와 관련해 적절한 안전장치를 적용해야 한다. AI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된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요약해서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원격 생체 인식을 금지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초안을 수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윤리는 과기부에서 2020년에 3대 원칙과 10대 요건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윤리를 아는 AI가 바로 자비스이길 바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생성형 AI의 최종 목적지가 저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화를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걸 다 만들어냅니다. 끝나면 자연스럽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indeed been uploaded, sir. We're online and ready. Insert virtual walk-around. Importing preferences and calibrating virtual environments. Do check on control surfaces. As you wish. Just complete power to power down and begin diagnostics. Yeah. Tell you what, do a weather and ATC check, start listening on ground control. Sir, there are still terabytes of calculations needed before actual flight is a Jarvis, sometimes you gotta run before you can walk. 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AI 소울 포럼 창립 기념식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행사에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주신 내빈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